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경제 심층 분석에서는 꽤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다들 투자하실 때 국내 기술주 많이들 보고 계시죠?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글로벌 자산으로 시야를 쫙 넓혀보는 아주 스마트한 다각화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시장 밑바탕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촉매제들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혹시 지금 내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에 너무 쏠려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유망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10중 8구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정말 훌륭한 기업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 특정 산업에 내 자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한 바구니에 위태롭게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똑똑하게 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반도체 중심의 투자는 분명 우리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핵심 엔진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하나뿐이라면 고장났을 때 정말 난감해지겠죠? 이 집중된 리스크를 확 줄이려면 시선을 글로벌 시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기술 혁신의 심장부인 나스닥 100, 그리고 전통의 강자, 안전자산인 금,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누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든든한 방패를 세우는 그 완벽한 밸런스를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먼저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가볍게 살펴보고 나스닥 100을 뒤흔들 메가 IPO들, 그리고 중국이 조용히 금을 매집하는 이유를 차례대로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으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분산 투자의 필요성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포트폴리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내 소중한 돈이 딱 하나의 생태계에만 묶여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발휘되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이 좀 출렁일 때 내 자산을 꽉 잡아줄 안전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쭉쭉 뻗어나갈 고성장 글로벌 자산과 위기 때 더 빛을 발하는 안전자산을 세팅해서 전체적인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나스닥 100과 메가 IPO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스닥 100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지금 상장된 기업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대한 기술 타이탄들이 지금 데뷔 무대에 오르려고 몸을 풀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조에서 2조 달러. 이 수치가 감이 좀 오시나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스페이스X, 딱 한 기업의 예상 상장 가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9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AI 혁명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오픈 AI 있죠? 여기에 상장 가치도 약 1조 달러, 하나로 1,46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차례대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여기서 딱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저 두 개의 대어만 합쳐도 나스닥에 새로 수혈되는 시가총액이 최대 3조 달러, 약 4,40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물론 덩치 큰 종목이 들어온다고 당장 지수가 미친 듯이 솟구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 편입되는 이 엄청난 기업들의 덩치가 커질수록 나스닥 100 지수 전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꽤 반영이 되고 있어요. 나스닥 100 지수가 현지 시간 4월 16일 전까지 무려 12일 연속으로 쉼없이 오르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중간중간 단기적인 조정이야 당연히 오겠지만 다가올 이 메가 IPO들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을 눈여겨봐야 할 아주 확실한 이유죠.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주제, 중국이 도대체 왜 조용히 금을 쓸어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아주 팽팽하게 무역 분쟁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금융 전문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입을 모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자기들 외환 보유고를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로만 채워두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보유고를 일종의 전략 무기로 재편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지정학적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매집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산 게 절대 아닙니다.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가속도가 붙어서 2024년 3월까지 무려 17개월을 연속으로 금을 순매수했어요. 지난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총 금 보유량이 7,438만 온스를 돌파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말 끈질기고 공격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그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2020년만 해도 중국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수치가 9.28%까지 껑충 뛰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비중을 3배 넘게 늘려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나 공격적으로 금을 사 모았는데도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 금 보유 비중인 약 15%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보면 중국이 세계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도 금을 훨씬 더 많이 사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 열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집은 아직 끝난 게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물론 금이라고 해서 맨날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최근에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가격이 꽤 출렁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바닥에서부터 든든하게 받쳐주는 흔들림 없는 구조적인 장기 수요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금을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세팅해 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중장기 전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실전에 적용해야 할 핵심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조만간 쏟아질 3조 달러 규모의 메가 IPO, 그 폭발적인 성장을 4계좌로 가져오기 위해 나스닥 100을 담으세요. 둘째, 강대국들끼리 치고받는 이 살벌한 패권 경쟁 속에서 내 돈을 방어해줄 지정학적 해치 수단으로 금을 추가하시고요. 셋째,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인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무조건 뚝심 있게 중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내 포트폴리오가 진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곧 들이닥칠 다음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가 다 되셨나요?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스텝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그저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멋지게 타고 더 높이 솟구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